자, 그러면 뉴스 3 네. 하나하나 또 전해드리도록 하죠. 주식시장에 요즘 뭐 거래 대금도 줄었다, 뭐 예탁금도 예. 줄었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의 예탁금이 많이 줄은 모양이죠. 20조가 줄었대요. 1년 사이에. 이게 이제 주식시장으로 이제 그러니까 예탁금 정프로 지금 계좌에 예. 주식이 예를 들면 뭐 만약에 예를 들은 거예요. 네. 5천만 원 있다 이거예요. 지금 돈이 얼마 있어요? 그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 그렇지. 없죠. 한 2, 3만 원 안쪽입니다. 저는 항상 아 항상 그렇게 관리를 해요? 모든 걸 다 삽니다. 저는 예수금에 돈 있는 꼴을 못 보니까 내가 예를 잘못 들었구만. 무조건 100%입니다. 저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아, 그래요? 3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근데 그 예탁금으로 넣어놓지 않고 옆에 이제 RP라든지 뭐 CMA 뭐 이런 걸로 옮겨놓거든요. 왜요? 그 예탁금 이용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에도 말이죠. 네. 그 뭡니까 월급 계좌에 뭐 이자 없는 통장이 있듯이 예탁금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 나서 돈이 들어오면 목돈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 돈에 이자가 거의 안 붙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올라서 0.1%에서 많이 주면 0.5% 주거든요. 예수금 그 이자 줘요? 당연히 주죠. 왜냐하면 금융회사한테 돈 맡겼는데 그거를 그 이자 하나도 안 주면은 그거는 좀 안 되는 그래요? 거지. 근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낮은 거지 사실은. 지금 뭐 1년만 맡겨도 1점 몇 %씩 주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기사 전에 예탁금이 뭐 아주 작은 경우 뭐 우리 정프로처럼 뭐 10만 원, 20만 원 그런 거는 뭐 사실 번거로울 수 있는데 규모 있는 예탁금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주식을 일시적으로 팔아가지고 다음 주식을 살 때까지 이렇게 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바로바로 사야죠. 네. 바로바로. 지금 기사에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예탁금들이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까? 금융투자협회가 6일 자료를 낸 걸 보니까요. 증시 대기자금이라고 하는 투자자 예탁금이 5월 31일 기준으로 57조 5,671억 원이랍니다. 근데 이게 올해 1월 19일 날 왜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청약은 이제 예탁금 가지고 확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청약하고 난 자금이 19일 날 53조 수준이었고 20일 날 54조 수준이었어요. 그때를 제외해 놓고서 보면은 가장 낮. 이거는 뭐 그때는 좀 특이한 상황이었다라고 봐야 되죠. 네네네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 기간을 제외해 놓고 보면 2020년 11월 13일 그러니까 1년 반 전에 56조 6천억 원 이후에 최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5월 3일 날 SK 아이테크놀로지 청약 환불, 그러니까 청약을 했다가 환불금이 들어오면 또 예탁금이 일시적으로 늘잖아요. 그때 얼마였냐면은 작년 5월 3일 날, 그러니까 한 1년 전이죠. 77조 9천억이었어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은 네네네. 딱 1년 만에 20조 이상 줄었다 이렇게 분석이 된 건데 이게 이제 통상 고객 예탁금을 시장 체력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예비군이잖아요 이게 몇 차지 가면 산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조금 달리 봐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 예탁금이요 원래 팬데믹 이전에는요 대충 한 25조에서 30조 사이 그러니까 많이 는 거네요. 엄청 는 거죠. 2019년 말에 얼마였냐면 27조 3천억이었어요. 그래서 됐네. 이게 70조 갈 때 증권회사 직원들 저처럼 이제 증권회사 다녔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이게 웬일이래냐. 예탁금은 통상 20조에서 30조 사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였는데 이게 70조 넘어갈 때 그게 너무 비정규직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이 확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예탁금이 없거든요. 기관 투자가들은 한 푼도 예탁금을 안 넣어놓죠. 그래요? 네, 그건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결제되면 바로 빼가고 또 다른 걸로 운영하고 그렇게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 개인 예탁금은 거의 다 개인 투자자, 일부 법인도 법인 같은 경우도 그 법인 입장에서 관리를 좀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거의 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27조 3,933억 원 2019년 말에 그리고 1년 말인
1년 만인 2020년 말에 65조까지 성장을 했다는 거는 거의 2배 이상 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건데 그래서 예년에는 예탁금이 늘면 야 장세 그 어떤 체력이 강해졌다 이렇게들 통상 분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예탁금이 준 거는 사실상 금리 인상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주식을 사지 않고 돈으로 넣어놓고 있는 예탁금의 이용료라고 하거든요. 그 이용료율이 대체로 뭐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0.5% 주고 그 네. 이하 되면 0.1% 정도 주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자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일부 인터넷 뱅크에 파킹 통장 같은 것들 많이 트거든요. 네. 그 뭐 2% 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은행 가면 수시 입출금으로 할 수 있는 통장이 대충 1% 이상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따라서 내가 효율적으로 나의 어떤 그 아이들머니화 되는 거를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들머니라는 게 게으른 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지 않고 그냥 게을러서 방치되는 돈을 줄여야 되겠다는 그 욕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권에서도 보면은 6개월 미만 예금이 굉장히 많이 는다라는 그런 이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미만. 예, 원래는 6개월 미만 예금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수시 입출금 예금하고 1년 만기 이상의 예금 금리하고 네. 그 사이에 있는 건데 별 차별화가 안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단기 금리 같은 것들이 많이 뜨면서 6개월 미만, 그러니까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네. 것들이죠. 이런 예금의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주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안 상품으로 많이 하는 게 MMF 같은 거거든요. MMF는 머니마켓 펀드인데 주로 안전한 단기채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네. 확정된 수익률을 주는 건 아닌데 거의 확정된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자율 변동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상품들만 이제 넣어놓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순자산 총액이 178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늘어가는 거죠. 이런 걸 통상 우리가 부동자금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데 증시 체력이 좀 약해졌다라는 측면은 인정. 그러나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은 더 스마트해져 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네. 예탁금 이용료율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를 잘 모르고 그냥 이게 이자가 나오나요? 이런 분들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증권회사에서는 당연히 이자 안 준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번거로우시지만 같은 증권회사에도 CMA나 뭐 RP 계좌 같은 거 트실 수 있고 하루에 들어가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클릭하시면 이체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 예탁금의 관리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돈 우리가 잘 관리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근데 너무 나죠. 이자가 그러니까 뭘 할 생각이 안 들어요. 예. 너무 낮아요. 조금 올려줘도 될 것 같아요. 뭐 1%라고 해도 그 뭐 1년 365를 또 나누면 그러니까. 뭐. 근데 그 습관이죠. 그래도. 네, 그런 것들도 잘 챙겨야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선 빅3가 지금 카타르랑 협상을 하고 있어서 잘하면 이달에도 수주 소식이 또 들릴 수 있겠군요. 아니 이게 왜 문제가 됐던 게 2020년에 굉장히 큰 뉴스가 있었잖아요. 2020년 6월에 카타르 국영 석유 회사죠. 카타르 에너지가 우리가 LNG 100척 대박 쳤다. 네. 네. 근데 그때 맺은 계약이 슬롯 계약이라는 거였어요. 그때도 그래서 기사가 야 이게 수주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조선소들의 그 슬롯들을 그러니까 내가 여긴 이만큼 그냥 그렇죠. 미리 찜 찍어 놓는다 이 정도. 우리가 슬롯이라고 할 때 그 슬롯이라는 용어를 흔히 쓸 때 우리도 뭐 광고를 할 때 보면 광고 슬롯이 몇 개 있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조선사의 입장에서는 배를 뭐 그냥 얼척없이 계속 수주할 수가 없는 게 도크가 있잖아요. 도크의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스케줄을 이제 사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근데 2020년 6월이라는 건 조선 경기가 그냥 최악일 상황 때 아니겠어요. 그때 그래서 나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카타르 이 친구들 참 중동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때 그냥
구두로 그때 돈도 들어온 거 아니거든. 네. 근데 슬롯 내가 니네들 슬롯 샀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조선주가 약세가 될 때 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야 카타르 애들한테 당했다. 그때 슬롯을 팔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워낙 이제 수주가 급하고 하니까 다 받았겠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나는 게 아니 배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후판이 필요한데 네, 네. 후판 가격이 따블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재료가 엄청 오른 데다가 그 중고 성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가격대로 정말 만들어서 인도를 하게 되면 적자가 난다는 얘기가 네, 맞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척의 규모만 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조 원에 달하는 건데 네. 조선 3사가 근데 최근에 우리가 광고해 줬잖아요. 대구 세계 가스총회. 네. 예, 까고. 여기에 이제 카타르 에너지 관계자들이 왔나 봐요. 그래서 대구를 찾으면서 우리 조선 3사하고 물밑 협상을 계속 벌였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야 이거 아무리 슬롯 계약했어도 그 가격을 어떻게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뭐 카타르에서도 뭔가 뭐 대안을 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업계 관측통에 따르면 조선 3사가 5척에서 10척을 각각 수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선박 인도 시기 25년에서 26년 그렇게 되는데 대체로 보면 그 슬롯 할 때 그 계약대로는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 인상 같은 거 반영한다. 네. 그래서 가격도 원자재 값과 어느 정도 연동하도록 계약이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부에서 적자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한 선종이잖아요. LNG 선종 그러면 이게 뭐 A, B, C, D가 다 다르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배 원가 분석해 보면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계비예요. 네네네. 그 설계가 한 선종에 돼 있고 그거를 이제 찍어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플랜트에서 굉장히 손해 많이 보는 게 설계단에서 계속 수정하다가 근데 그거 아주 고가의 설계를 할 때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 업체를 많이 쓴다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쪽 얘기는 같은 설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설계 부분에 원가 절감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 계약이 이 슬롯이 현실화된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는가를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업계에서 이제 우려하는 듯이 적자 수주를 하고 적자로 내보낼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게 이제 업계 관측통들의 얘기인데 조선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LNG가 가장 고부가 가치 선종이고 우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그런 선종에서 네. 이익을 많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슬롯 계약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원자재 가격과 신조선 가격의 상승세를 어느 정도까지는 반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LNG 선 그의 어떤 이 그 선례가 되는 게 네. 최근에 뭐 러시아에서도 뭐 취소 나온다,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취소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취소 나오면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건조가 거의 중간되거나 다 됐는데 취소되면 이건 대박이라는 거예요. 아 그거를 새 신조선가로 팔 수 있군요. 그렇죠. 딴데 네. 비싼 가격으로.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케이스가 뭐 그다지 큰 케이스는 아닌데 이 카타르의 백척이라는 거는 우리 3사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귀추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요. 지난 저희 뉴스 시간에도 몇 번 얘기가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백내장 수술 이게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손해보험사들이 엄청 많이 아니 근데 나는 평생 안과 갈 일이 있겠나 그런 생각 좀 했거든요, 솔직히. 네? 아 근데 저도 재작년인가 뭐 이렇게 하셨어요? 안 검사를 이제 종합 검진을 할 때 보니까 네. 약간 기미가 있다 그래서 봤더니 지금 수술할 단계는 아닌데 어쨌든 좀 추적 관찰 요한다 뭐 그런 진단을 백내장? 받은. 네. 네. 그래서 그 정프로도 지금 안 질환해. 그리고 네네. 박경창 부장도 어제 통화했거든. 네. 수술하고 아직도 누워 있대요. 아유, 여기 수술할 이게 박리가 되면은 수술하고 나서도 일정 기간 안 보인다더만. 그게. 무서우시겠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렇게 그래서 안과 전문 병원에 갔더니 와
그 환자들이 엄청 많으시더만. 안과 요즘 그런데 뭐, 이제 이게 백내장 수술하고도 관련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에 손해보험협회하고 생명보험협회에서 집계한 걸 보니까 백내장 수술로 지급한 보험회사들이 지급한 실손보험금만 얼마냐? 4,570억 원이래요. 1분기에 1분기에만 3개월에만 아, 백내장 때문에 지급한 그러니까 지급한다는 건 이제 안과병원이 지급한다는 예, 거겠죠. 이거 백내장 전체 이거 백내장 아닌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전체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 중에 예. 백내장 수술 비중 차트 한번 보여줘 보세요. 2021년에 이게 9%였고 2022년에는 1월에는 10.9. 저거 보세요. 3월에는 17.4%. 전체 실손보험금이 뭐 예를 들면 뭐 관절염이다 뭐 이런 것도 다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17.4%가 백내장 수술비로 나갔다는 거예요. 전체 지급보험금이 예를 들어 1,000억이면 174억 원 이걸로 나갔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 동안 아니, 그러니까 3달 동안 4,570억이 나갔다는. 아 이거는 네. 이거 앞으로 이제 안 된다 좀 심하게 그래서 이제 몰아서 이게 했구나, 더 이제 절판 마케팅 같은 게 더 아,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안 돼. 이것도 되게 저런 게 이 4개 주요 손보사 기준으로 올해 1분기에 상위 10개 안과가 받은 보험금이 평균 49억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백내장 중에서도 이게 대형 병원 아 이거 막 전문으로 네, 하는 데가 또 많다는 있구나.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보험협회라든지 금융감독원 이런 데서 이제 콜센터 같은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백내장 수술 보험 사기 특별신고 포상금 제도도 만들고 그래서 손해보험주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주가를 눌렀던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난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네. 3개월에 보험금만 4,570억 원이니까 곱하기 나타하면 얼마예요 이게? 1조 몇천억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게 근데 아마 이보단 이제 줄겠죠 비중이 그죠? 많이 줄 것 같은데? 줄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25개 안과에 대한 보험 사기 관련 제보 등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뭐 브로커를 통한 환자 대량 모집 불법 수술. 근데 또 의사들 얘기는 다른 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많이 보험금이 나갔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만약에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은 손해보험 회사의 어떤 수지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백내장에 대한 수술 보험금이 이렇게 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자 이렇게 뉴스 3 저희가 3개의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제는 그러면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구본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위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